네, 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힙이 처지지 않는 병원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허벅지 지방흡입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허벅지 지방흡입 한 다음에 힙이 처질까 봐 매우 걱정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에 후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다가 힙이 처져서 매우 스트레스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힙이 처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상담하러 와서 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힙이 처지지 않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 5가지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시 본인의 힙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힙이 비대칭인지 아니면은 한쪽이 더 처졌는지, 힙 주름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언급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전에 힙 상태가 어떤지 의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의사는 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저에게 이제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았던 분인데, 수술 전에 힙 상태를 보면은 왼쪽 힙보다 오른쪽 힙이 좀 더 낮고, 오른쪽 힙 주름은 2줄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 힙 주름의 아래쪽 주름이 약간 사선으로 늘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에 의사가 이런 힙 주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차트에 기록해 놓고 환자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수술 당일날 이 힙 주름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디자인도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술방 안에 들어가서 이 힙주름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최종 수술 결과가 적어도 힙이 처지지 않거나 힙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이런 힙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언급도 안 하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수술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상담에서 본인의 힙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사진에서 힙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병원들에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할 때는 힙 라인만 살짝 하거나 힙의 약간 중간부, 그리고 힙의 내측의 안쪽은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힙을 아랫부분만 살짝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나중에 살이 찌게 되면 힙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6개월, 1년 지나면 힙이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이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렇게 허벅지 디자인 사진인데, 보면은 힙의 약간 하부 위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그리고 힙의 내측 아래쪽 안쪽 부분은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벅지 지방흡입 디자인인데, 보면은 힙 주름에 맞춰서 힙 주름까지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힙 하부 쪽과 힙 하부 내측 같은 경우는 아예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힙 하부를 건드리지 않고 허벅지 쪽만 흡입을 하고, 특히 힙 주름의 바로 아래쪽 부분을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힙의 무게가 아래로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결국엔 힙이 처지게 되는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의 디자인 사진인데, 이렇게 힙이 큰 분들을 전체적인 힙을 흡입을 하면서 힙의 아래쪽을 훨씬 더 흡입을 많이 하게 해줘야만 나중에 힙 모양의 위쪽은 볼륨이 약간 남으면서 도톰하고 아래쪽은 얄쌍하게 허벅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이 처지지 않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 두 번째 팁은 힙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전후 사진에서 힙을 노출하고 찍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그 병원에 상담하러 가지 않아도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허벅지 전후 사진만 잘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허벅지 지방흡입을 할 때 힙에 자신이 있는 의사들은 힙을 약간 좀 창피하긴 하지만 힙을 노출하고 찍습니다. 그렇지만 힙에 좀 자신이 없는 의사들은 힙을 상당히 가린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에게 힙 교정술을 받았던 분인데,
보면은 이전에 수술 한번 받고 힙 주름에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왔던 분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힙주름이 두 줄로 조각나 있고 오른쪽은 세 줄로 돼 있고 오른쪽 힙주름은 왼쪽보다 더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쪽 병원에서 후사진을 찍을 때는 팬티를 굉장히 내려서 이렇게 힙주름을 가리고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힙주름을 속옷으로 가리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병원이 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진에서 힙이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에서 힙을 노출하고 찍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 만약에 그 병원이 힙을 노출하고 찍었다면 그 다음에는 힙 주름이 전후 사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힙 주름이 높이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길이가 외측으로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그리고 힙 주름이 늘어진 각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병원이 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에게 수술받던 우리 병원의 케이스인데 힙 주름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전후 사진에서 힙 주름의 길이가 약간 짧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힙 주름의 외측까지 연결된 길이가 짧아진 걸 알 수 있고 힙 주름의 깊이, 접힌 깊이가 얕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힙 주름의 각도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하여튼 힙의 아래쪽 무게가 줄면서 짧아지고 접힌 게 좀 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저에게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았던 케이스인데 힙주름이 수술 전에 이렇게 물결치면서 약간 비대칭으로 있었는데 수술 후에 상당히 힙주름이 많이 없어지고 이 물결치던 힙주름의 그 모양도 많이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접혀있던 힙주름의 깊이가 옅어지면서 아래쪽 무게가 많이 줄어들면서 힙주름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힙의 무게가 늘어진 게 올라가면서 힙이 업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힙이 처지지 않는 병원을 고르는 다섯 번째 팁은 처진 힙도 올릴 수 있는 병원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힙이 좀 처졌다, 자칫 잘못해서 처졌다면 그것까지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한다면 만약에 힙이 처지더라도 그쪽 병원에서 힙 리터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진 힙도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고 병원을 선택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병원에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이 힙이 비대칭으로 너무 심하게 처져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힙 무게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길이도 어느 정도 긴 환자였는데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힙 하부를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힙 주름이 아래로 비대칭으로 많이 처졌던 케이스인데 저에게 이제 힙 교정술을 받고 나서 완벽하진 않지만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재술 케이스였는데 힙주름이 오른쪽이 이제 분리되면서 더 처져버렸고 왼쪽도 주름의 깊이가 좀 깊은 상태였는데 저에게 힙 교정술을 받고 힙주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힙 딥이 꺼진 것도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진 힙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의사면은 멀쩡한 힙을 처지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처진 힙도 올릴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첫 번째 수술을 한다면 힙이 처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힙이 처지지 않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